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인재채용팀의 이승열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신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반갑다는 인사드리고요. 네, 지금 여러분 이제 채용 안내 들으시고 선배 사원님들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질문도 많이 하는 이제 직무 토크 시간입니다. 네, 그 직무 토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요. 오늘 제가 질문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뭐 하는 회사죠? 한번 용기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실 분 없나요? 네. 앞에 지금 웃으시는 남자분 한번 해주실까요? 정확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죠. 약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를 제조한다.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만나뵐 분 선배님들은 그 자동차를 제조하는 그 우리 현대자동차의 업종을 대변할 수 있는 매뉴팩처링 분야의 선배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다 그 매뉴팩처링 각 부문에서 실제 현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다들 경력도 그리고 각자 맡은 일도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제 생산이 되고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품질 검사 등을 하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각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잘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선배 사원님들 인사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공장 생산지원 2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슬기 사원입니다. 오늘 궁금하신 사항들 모두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공장에서 온 전민규 대리입니다. 플랜트 운영 업무를 맡고 있고요. 오늘 플랜트 운영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트 기술 차체 부품 생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현 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품질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희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품질 부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 구매본부 구매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동진 차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구매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선배 사원님들 소개를 마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채널 고정입니다. 네, 먼저 저희의 자동차 생산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생산 및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인 플랜트 운영 분야에서 오신 우리 양슬기 사원님의 본인 소개 및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양슬기 사원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 울산공장 사진 보셨었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울산공장이고요. 플랜트 운영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소개 드리고 플랜트 운영에 대해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에서 제가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은 작년에 제가 회사 블로그를 통해서 직무에 대해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 공장에서 좀 이런 행사에 많이 등장하시나 봐요? 원래 잘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서 네. 최근 들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지원 2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사업부 인사,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 기타 기획 업무나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랜트 운영 직무에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공장에 배치를 받았고요. 울산공장 안에는 완성차 공장을 비롯해서 엔진 변속기 공장, 소재 공장, 시트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완성차 공장 중 하나인 2공장입니다. 그 숫자 2공장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나머지는 혹시 몇 공장까지 있나요? 5공장까지 있고요. 1에서 5까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공장에서는 산타페, i40, 아반떼, 투싼 4가지 차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이런 차종들이 잘 생산이 되려면 여러 부문의 협업들이 필요한데요. 크게 직접 생산 그리고 간접 생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의 경우에는 프레스, 차체, 도작, 의장으로 이어지는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또 간접 생산에서는 보정 기술,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원님 잠시만요. 그럼 직접 생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어떤 생산 업무를 한다는 부분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간접이라는 부분은 직접 생산 라인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서 간접적인 일을 한다. 그렇게 예. 좀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원팀이라는 팀 또한 완성차 생산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 교육, 노무, 행사, 예산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HR, 인사 부분입니다. 보통 인사라고 하면 본사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플랜트에서 하는 일들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인사 직무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업부 인사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인사 업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먼저 근무하는 곳이 저는 울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일들이 사업부에 한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울산 공장, 이 공장 관련해서 HR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 예, 맞습니다. 네. 근태부터 전보라던가 포상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의 연장선에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저희 플랜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소통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소식지를 이렇게 발행도 했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정을 갖고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가족 초청 행사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HR의 다른 축인 HRD, 교육 부문에 관심도 있어서 사내 강사 교육도 이수를 했었고요. 현장에 많이 찾아가서 그룹장님들과 소통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 업무에 직접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영역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가족분들 모아서 초청 행사도 진행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현장도 많이 찾아가셔서 지금 저기 웃고 계시는 분이 현장에 만나는 어떤 기술직 분이신가요? 네, 저희 그룹장님이신데요. 그룹장님이세요? 네. 아, 그럼 저희 사내 교육 그것도 인증을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네. 그 강사라는 건 또 어떤 건가요? 사실 플랜트에 있으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알려주다 보면은 회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더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내 강사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플랜트에 지원하시는 공대 부문의 분들께서도 본인 직무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저는 플랜트 운영을 표현하고 싶은 그림입니다. 플랜트 운영에서 사실 생산 현장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현장하고 약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현장은 어디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영화를 떠올려 보신다면 현장은 촬영 장소가 되는 거고요. 저희 생산 현장의 작업자들은 영화에서의 배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 있고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촬영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는 카메라가 오작동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저희 플랜트 운영에서는 자동차라는 멋진 작품의 탄생을 위해서 모두 협력해서 서로를 빛내주는 곳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보는 영화 스크린에서 저희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의 영화 뒤에는 배우들의 얼굴을 밝혀주는 조명 감독도 필요하고요. 또 영화의 생동감을 살리는 오디오 감독도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저 또한 플랜트 운영에서 저희 공장이 최고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된다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제가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동기부여를 받는 힘은 바로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강사 교육도 그렇고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현장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현장감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공장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을 실제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기회도 굉장히 많고요. 열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보다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게 되고 어느샌가 몰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플랜트 운영에서 제 생각을 제 업무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공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회이자 이곳에서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플랜트 운영 직무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꼭 지녀야 할 마음가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산타페 광고 문구인데요.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없는 일은 하늘의 별만큼 많다. 언젠가 플랜트 운영 직무에서 그리고 울산 공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저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슬기 사원님 역시 그 사내 강사 이수하신 분답게 상당히 발표를 잘 하시죠?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표였는데요. 지금 양슬기 사원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시는 우리 전민규 대리님도 똑같은 플랜트 운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민규 대리님의 발표까지 마저 듣고 같이 한번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민규 대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전주공장 상용엔진 2부에서 온 전민규 대리입니다. 저는 오늘 그 플랜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소통으로 생산 현장에 꽃을 피우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플랜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저의 간단한 소개와 플랜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들,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35, 17, 21 이게 숫자 하면 이공계들은 생각하는 게 뭐 법칙이나 수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뭘까요? 네, 바로 제 소개입니다. 네, 35살이고요. 그다음에 공채 17기 2008년도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주 공장에 엔진 공장이 2개가 있거든요. 엔진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엔진 2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은 플랜트 운영에 있어서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민규 대리님, 전주 공장은 울산, 아산 공장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주 공장은 어떤 공장이죠? 사실 전주 공장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입사 때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전주 공장은 상용차 공장이에요. 그래서 승용차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트럭이나 버스 등 이렇게 사람들을 운송하고 물건을 나르는 차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참조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할게요. 이 중간에 3이라는 숫자가 빠졌거든요. 바로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애국자죠. 애국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플랜트 운영이라는 업무가 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제 업무 PC에 있는 업무 폴더를 한번 캡처를 해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인데 이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이제 제 입맛에 맞게 폴더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HMC 표준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크게 11개 폴더가 있습니다. 업무 소개 0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원가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투자, 라인 관리, 프로젝트, 사양, 안전, 자재 많은 부분들이 있죠.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세부 항목으로 보면 간단하게 할게요. 업무 계획은 연간, 월간, 주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생산 관리는 가동률, 생산 능력 검토하고 라인 운영 계획을 짭니다. 품질 관리는 품질 계획을 세우고 실적 관리를 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도 하고 개선 계획도 세우고 라인 점검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원가는 상당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관리하는 항목들이 뭐 엔진 부서 있다 보니까 HP, 노무비 이런 항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리님 잠시만요. 네네. 그 제한 분임조라고 있던데요. 네네. 그게 어떤 거죠? 제한 분임조는 제한하고 분임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한은 개인들이 라인에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등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보상도 회사에서 해주는 것들이고요. 분임조는 우리 조 단위로 쉽게 말하면 대학생 때도 조 단위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품질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조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정에 맞게 회의도 하고 업무 추진을 해서 성과를 내는 활동들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네. 자체적으로 어떤 품질이라든지 생산 환경에 있어서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관리도 해야 되고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업무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양 관리 있고요. 안전 관리, 자재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플랜트 운영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그 QCD거든요. QCD.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퀄리티 코스트, 그다음에 딜리버리인데 이게 1, 2, 3번이에요. 제 항목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2, 3번으로 했고요. 이 각각 항목에 관리하는 것도 제 업무지만 이 QCD가 유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QCD가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들은 이 QCD를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그 플랜트 운영을 제조업의 꽃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단계부터 여기 구매 팀도 계시지만 개발, 그다음에 조립 단계까지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생산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점을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의 꽃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아무거나 만들 수 없잖아요, 제품을. 연구 개발한 연구자들이 설계한 대로 그 기능과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플랜트 기술에서 목표로 하는 가동률이 있어요. 그 가동률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고, 품질 관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플랜트 운영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관리해야 되냐. 그 부분이 이제 바로 포엠인데요. 혹시 포엠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약간 어떤 아이돌 그룹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요즘 최근에는 이제 2M을 더해서 6M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가장 기본이 바로 포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맨,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머신, 설비, 장비라고 그러죠. 세 번째가 매터리얼, 자재, 부품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네 번째가 하우,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공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본으로 되는 관리해야 될 항목들이고,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관리하기 힘든 항목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맨.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저도 이게 맨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역시 매니팩처링에 오신 분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맨이라는 항목은 사람은 신체 조건들이 다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컨디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사 3년 때까지 이 사람 관리 문제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게 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10 입사 3년 차 때부터 현장의 기술직분들을 생일 때, 이게 손편지인데요. 생일 축하 카드에서 손편지를 쓰고 초콜릿하고 함께 드리면서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저하고 있던 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
이 현장 분들하고 같이 하는 소모임 활동들을 열심히 했어요. 제 와이프가 알면 안 되는데 매월 제 월급의 20만 원이라는 돈이 소모임 회비로 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생방송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말 안 했어요. 이거 보실 텐데. 안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통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이제 소통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장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듬해 현장의 그룹장님들하고 플랜트 운영 실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분 실무자들 끌어모아서 품질 개선 모임이라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라인의 문제점이나 품질 문제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협조할 점들을 찾아가는 활동인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개인의 이기심하고 그룹의 이기심만 대변하던 그룹장님들이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방어적이던 부분들이 조금씩 수용적으로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현대자동차 플랜트 운영하다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개인의 이기심이나 부문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업무 추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고 결국은 2014년도에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QCD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품질 부분도 128% 성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수익성도 4억 원 개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저희 공장에서는 큰 프로젝트였는데 프로젝트도 일정 내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또한 타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2014년도에 우수사원에 뽑혀가지고 대표이사님 표창장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사진이 지금 작년에 4월 달에 라오스 배낭여행 갔다 온 사진입니다. 네, 가운데 배 나오신 분들이 현장의 그룹장님들인데요. 그룹장님들을 모시고 2014년부터 매년 제가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소통 방식들이 2014년도보다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플랜트 운영에 있어서 소통이라는 거는 엔진오일 역할을 자동차 엔진오일 역할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무실하고 현장하고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열기가 너무 뜨거우면 그걸 식혀주는 냉각작용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나를 움직여주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자표에서 H스토리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배 사원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9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때는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를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성장이더라고요. 이 성장이라는 거는 일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남이 저한테 떠맡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일의 성패에 관계없이 끝나고 나서는 한 단계 성장해 있고 배운 게 있는 저를 발견할 때 그때는 그 앞에 느꼈던 감정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게 됐고요.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졸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입사하셔가지고 본인들 업무함에 있어서 성장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되게 멋진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플랜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시간도 많이 할애하시는 그런 멋진 모습을 봐서 사실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저도 참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지금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플랜트 운영 쪽 양슬기 사원님과 전민규 대리님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양 사원님과 전 대리님은 이제 서로 같은 플랜트 운영이시지만 일단 뭐 공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맡고 계신 업무가 좀 달라요.
지원과 생산이신데 물론 그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부분도 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저는 제 발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부서에 있다 보니까 포행 관리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동을 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직접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 못하는 것들, 생산 부분에 다 못하는 교육이나 행사나 예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지원 부분에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죠. 맞나요?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팀에서는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지원하는 업무들이 품질 관리 또는 생산 관리, 보정 기술의 업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성차를 생산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학계에 유기적으로 협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요점 정리까지 아주 좋으십니다. 네. 그러면 플랜트 운영은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채용 설명 같은 데 가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플랜트 운영도 있고요. 기술도 있는데 플랜트 운영과 기술이 어떤 차이예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답도 드리고 또 그리고 플랜트 기술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김동현 사원님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네, 김동현 사원님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약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생산개발본부 차체부품 생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현 사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주제는 제조업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라는 주제로 플랜트 기술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플랜트 운영은 제조업의 꽃이었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기술은 제조업의 약간 부모님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첫 번째로 제 소개랑 업무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갔던 해외 출장 스토리를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저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입니다. 저는 대졸공채 28기로 2014년 2월 달에 입사를 하였고요. 현재 4년차 사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전공은 신소재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계공학만 입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처럼 신소재공학 그리고 제 동기들을 보자면 산업공학도 있고 심지어 반도체공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열정만 있으시다면 전공은 크게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차체 부품 생기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차체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연구소에서 출토된 도면을 양산 라인에 적합한 조건인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합리한 조건이 있으면 연구소에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완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공법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의 라인을 구성할 수 있을지, 최적의 원가로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을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행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이제 설비를 실제 제작에 들어가고 제작이 완료되고 나면은 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투자비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단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모님.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어떤 설계 도면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연구소와 협업하여서 이제 생산이 가능한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도면을 같이 완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개발 단계입니다.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완성된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품질 육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작은 단위 0.1mm 단위까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품질을 육성하기 위해서 TO, 트라이아웃이라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공장에서 저희가 공급한 부품이 문제가 없는지 이제 품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까지 안정적인 라인이 돌아갈 때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2015년도 인도 출장을 갔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라는 곳이 저희랑 문화적, 환경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직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마찰도 많이 생기는데 그때 있었던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정해진 업무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현지 직원들은 이제 자기들의 또 중요한 부분에 또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정해진 업무보다 과다로 이제 수밀 점검을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해진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바쁘고 하다 보니
이거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마찰이 생겼었는데 그 뒷배경을 이해하고 나면은 저희도 충분히 들어줄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도는 환경적으로 이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우기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 시즌에 비가 많이 오는데 환경적으로 배수시설이 열악하여서 그 도로가 항상 침수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매 점검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저희도 그런 점을 다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주말에 반납하고서도 같이 업무를 진행해서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거는 작년에 이제 러시아 출장을 갔던 스토리인데요. 제가 계속 해외 출장을 얘기하니까 약간 대학생 때 가시는 해외 여행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출장을 좀 많이 다니시나 봐요? 예, 매년 한 2개월 정도 저희는 출장을 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금까지 그럼 어디 한번 다녀오셨었나요? 저는 인도랑 러시아 두 군데를 갔다 왔고요. 두 군데? 예, 올해도 이제 뭐 다른 나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해외 여행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희는 이제 공장 안에서 일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장 안에서 밤새 이제 이 품질 개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러시아가 백야의 나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두컴컴한 새벽까지 저희가 일을 하고 퇴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이제 네 번째 뉴스 기사에서 보시면 저희 현대자동차 크레타 차종이 러시아에서 판매 1위를 등극하는 순간이 이제 저희가 가장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플랜트 기술, 우리 회사 조직으로 말하면 이제 생산개발 본부인데요. 그쪽의 분들을 이제 만나보면은, 해외 출장 같은 걸 많이 다니시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마 김동현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플랜트 기술 쪽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시간들이 약간 생산 라인이 돌지 않을 때, 이제 보통 그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생산 라인이 돌아가지 않을 때 연휴, 그리고 뭐 추석 연휴, 명절, 여름 휴가 때 작업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때 고생을 하신 만큼 대체 휴가라는 부분으로 보상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조금 플랜트 기술 쪽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도 좀 상당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제 본인들이 약간 휴일이나 남들 쉴 때 그때는 좀 못 쉬고 일을 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양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플랜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랜트 기술을 제조업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잡을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플랜트 기술 또한 이런 제조업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설비를 완성하고 이제 품질이 육성돼서 생산 공장으로 이관을 시켜줄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어머니 아버지 같은 존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생산개발본부의 역할입니다. 플랜트 기술로 지원을 하시면은 저희 생산개발본부로 소속이 되고요. 이제 생산개발본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 그리고 품질 향상, 그리고 원가 절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연구소의 도면 품질을 이제 실물로 똑같은 품질로 재현을 하여야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가장 최적의 원가로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이 무한한 원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원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저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의 정답은 성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몸이 많이 고되고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부가 많이 힘들다고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실제로 피부로 가장 많이 와닿을 수 있는 조직이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것을 이제 직접 개선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몸에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몸에 체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힘든 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다른 더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편한 부서 그리고 힘든 부서로 갈 것이냐 보다는 이제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이따가 또 좀 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플랜트 기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플랜트 기술과 플랜트 운영,
이 차이점이 뭘까? 좀 약간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플랜트 기술과 운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산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저희 플랜트 기술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제작된 설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내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운영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분 동의하시나요? 제가 그 첨언을 하자면 이제 양산 시점으로 나뉜다고는 했는데요. 사실 운영하다 보면 설비에 대해서 잘 아는 쪽이 플랜트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설비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해서 운영하면서 설비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플랜트 기술의 업무 협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비나 그런 것들의 표준이 되는 부분이 기술이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게 저희 플랜트 운영 부분입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발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예. 여러분들 품질이란 말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아마 일반적으로 품질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현대자동차에서 품질이 갖는 의미는 조금 더 다르고 좀 크다고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들려주실 오늘 김광희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김광희 과장님,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업무의 경계를 허물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김광입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작성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른쪽이 접니다. 네, 솔직히 좀 딱 봐도 알 것 같은데요. 헷갈리실까봐. 품질본부 품질기술 2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대학에서 금속시스템 공학을 전공했고 2008년도 입사해서 지금 9년째 근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두 아들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렸고요. 품질본부에 대한 직무 소개를 시작으로 제가 열정을 갖고 제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영역을 넘어서 열정을 갖고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예정이고,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현대자동차 혹은 품질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게끔 작은 동기를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시는 장면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예, 철저히 분업화돼가지고 쉴 새 없이 흐르는 그 생산 공정에 대한 생산 환경에 대한 묘사를 한 블랙 코미디로 많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입사하기 전에는 품질이라 하면 부품 검사, 공정 검사, 품질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전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이런 범위를 넘어서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런 품질의 고전적인 의미 또한 지금 고객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현대자동차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품질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의미를 넘어서서 보다 큰 의미, 보다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품질기술 2팀의 업무를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자동차라는 최종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품 기획, 디자인, 설계, 시작 단계, 파일럿, 양산 준비, 양산, 그리고 양산 이후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품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단계마다 우리 품질기술 2팀은 그 전 단계에 대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도로를 다니는 차를 보시는 시점은 양산 이후 시점에서 차를 보고 계실 텐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디자인 설계를 지나서 우리는 시작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점부터 실제 차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저희 품질기술 2팀에서는 그 단계부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의 처음 시작,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작 단계, 이 매 단계마다
그 관여해서 거기서 이제 품질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한다. 이게 이 장표의 핵심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서두에 제가 업무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입사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제한적인 품질의 의미에서만 생각을 하고 업무를 대했더라면 좋은 성과나 즐겁게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업무 경계를 넘어서 더 넓은 의미의 품질 의미로서 업무를 했을 때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디 뭐 영어가 나오고 그러네요. 예.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아시는 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뉴버그링이라 하는 독일의 이제 가혹하기로 유명한 서킷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고성능차 개발을 계획하고 런칭을 예고를 했죠. 그리고 지금 가열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품질본부 그리고 저 또한 그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예. 독일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뉴버그링 서킷을 주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운전을 하거나 차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 이때 당시 굉장히 설레고 흥분했었는데 정작 이제 주행을 다 마치고 한 바퀴를 돌고 나오니까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제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로 가혹한가요? 뭐 녹색 지옥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예, 그린 헬이라고 하죠.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전 구간이 20km가 넘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 고저차가 300m가 넘습니다. 차에게 엄청난 가혹 조건을 가하면서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떠납니다. 네, 수행을 하러. 네, 미국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특정 교육기관인데요. 입교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기초과정부터 진짜 전문 과정까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서킷 드라이빙 기술과 아니면 뭐 고성차에 대한 컨트롤, 궁극적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포뮬러 머신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지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운전 잘하시겠네요. 저 진짜 잘합니다. 주차 잘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잘합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제일 최근 사진입니다. 지난주 주말 사진인데요. 여기 한국에서도 계속 저의 능력을 계속 키우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훈련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중간 제목으로 말씀드린 고성능차 개발을 위한 당금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에 대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열정을 갖고 임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성과를 좋게 낼 수 있었던 그렇게 만들었던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일을 대하는 마음,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기에 가졌던 그런 업무 영역을 제한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범위를 크게 넓히지 않았더라면 좋은 성과를 내거나 제가 즐겁게 일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업무의 영역을 허물고 열정 갖고 일했을 때에 대한 좋은 성과를 얻었던 이벤트를 하나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틀어주십시오. 동영상에 음향은 없습니다. 이 헬멧이 혹시 과장님이세요? 저분은 독일에서 제일 운전 잘하는 테스트 드라이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실제 주행 영상인 거죠? 게임 영상 같기도 한데. 차 내 인캠 달아가지고 저희가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걸 해서 어떤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잘 개발을 했는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처음으로 시작차, 그러니까 움직이는 차가 나오는 단계거든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품질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여기 이제 탑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직접 운전을 하죠. 그래요? 저는 운전을 잘하니까. 여기 저기 그 옆에 그분이 또 아까 나왔던 그 외국인
예, 지금 저하고 가장 활발한 협업을 하고 있는 현지 직원입니다. 아, 현대자동차 직원이에요? 예, 유럽 품질센터의 예, 직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영상 이게 마무리된 거죠? 예,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네. 제가 여기 품질 본부에 이제 지원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꼭 품질 본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업무를 접하게 되실 거고 또 그 일을 즐겁게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네,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학생분들께서 많이 헷갈리는 게 저희가 이제 보면은 품질 본부, 그래서 품질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플랜트 운영에서도 품질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뭐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실 저도 좀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약간 짚어주고 하시면 어떨까요? 예, 저도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앞에 발표하신 분들 내용을 곰곰이 잘 들어봤는데요. 세 분 다 품질 관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예,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단계에서든 이제 품질을 떼어놓고 업무를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하셨던 의도대로 품질 관리와 우리 품질 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장에서의 품질 관리는 공장 안에서의 범위를 제한을 두고 수행하는 업무들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품질 본부 같은 경우는 상품 기획 단계, 디자인, 설계, 파일럿, 시작 단계, 양산 준비, 양산, 그리고 양산 이후에 필드에서 날 수 있는 클레임, 그리고 보증 업무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업무 스포크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조금 더 큰 범위에 전범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발표 내용 보니까 막 미국 가서 이제 포뮬러 머신도 타시고 또 그다음에 독일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외로 많이 다니세요? 예, 아까 인도하고 러시아 갔다 왔다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인도하고 러시아 빼고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국내에 계신 시간이 별로 없으신? 예. 제가 이렇게 발표를 드리면서 조금 고민했던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후배 사원들보다는 경력이 너무 과장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기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아이고 저희 업무 굉장히 많고 힘들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얘기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었던 이틀 혹은 3일간의 이벤트를 위해서 거의 2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보여지는 일 외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출장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판매되는 모든 지역 중에 제일 추운 곳, 제일 더운 곳을 제일 추울 때, 제일 더울 때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입사하고 나셔서 이질감이 크게 없으실 겁니다. 주로 이제 극한 경험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뭐 그 나라의 도시를 가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정동진 차장님이신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자동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립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그 부품들의 품질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품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구매, 부품 개발 쪽에 정동진 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거의 보니까 한 1시간 가까이가 지나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기업의 중심, 구매 업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구매본부 구매기획팀 정동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소개부터 해가지고 저희 본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구매본부에서만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제가 구매본부에서 여태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제 사원증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넣으려고 했더니 사진이 꽉 차게 나와가지고 안 보여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주 의미 있게 회사에서 제공해준 교육을 받았던, 같은 교육을 같이 받았던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 파란색에 있는 게 바로 제 얼굴입니다. 너무 작네요. 예, 너무 작습니다. 얼굴이 작아서 그래요, 그거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차장직급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16년 차에 나이도 이제 갓 40 넘긴 새내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깜짝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저기는 써놓지 않았는데 제가 공채 4기거든요. 앞에 계신 분들이 뭐 20몇 기 분들도 얘기 듣고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마음이나 이런 거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6년 동안 구매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샤시 부품, 그러니까 제동, 조향, 서스펜션, 그리고 뭐 공조, 에어컨부터 뭐 이런 연료계통까지 이런 부품을 구매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9년 동안 해왔고요. 최근에 7년 동안은 구매기획팀, 전체 구매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기에 제 구매기획팀 기획그룹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앞에 사실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배 나오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면서 그룹장님입니다. 그룹장님입니다 하시니까 제가 아닌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룹장님들은 다들 젊으신데 라고 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룹장이고 저 젊습니다. 네, 오늘 젊어 보이시니까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아니라 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 예전에 입사하고부터 이제 쭉 이력인데 사실상 이력이라고 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도 중학교 때 88년 올림픽 겪었고요. 수능 1세대입니다. 흔치 않은 수능을 한 해에 2번 본 세대고 거기서 좌절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IMF 때는 군대 갔다 왔더니 IMF가 터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르바이트 한 거 힘들게 노가다 한 월급도 못 받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게 2001년 12월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공장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2007년에 저희 부서 전체가 본사에 올라오면서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과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멋있는 경험도 얘기하고 싶고 뭐 다들 해외 출장들 많이 다녀오셨는데 저도 이제 아주 독특한 지역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데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2001년도 이제 입사 면접을 볼 때 자기 소개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면접관께서. 그래서 앞에서 막 멋있는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멋있는 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따가 정동진 씨 얘기해보세요 하길래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했는데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죠.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저 얘기는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도 이 세상에 내가 어려운 거는 남들도 어렵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가 당신은 일 잘하고 참 좋은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누구보다도 내가 특별히 잘나지도 않았다.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다라는 게 어쩌다 보니까 제 회사 생활의 좌우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뒤에서도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자신감하고 당당함 그리고 상대방 파트너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주제와는 다르지만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옆에 사설이 길었는데요. 자, 그럼 과연 구매본부, 여기 앞에 앉아있는 구매본부에서 16년을 근무한 사람이 바라보는 구매본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냐라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씨가 좀 작은데요. 구매본부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원으로 돼 있는 부품 구매, 부품 개발, 부품 품질 관리, 일반 자재 구매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품 구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구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에 대한 업체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 결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사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가는 역할이 부품 구매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품 개발 같은 경우는 신차 개발 단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게이트 단계에 그 단계에 맞는 부품 품질을 계속 육성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협력사분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부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이트 단계를 통과해서 완성도 높은 차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그 신차 개발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판매가 되는 과정에 양산 단계에서 그 품질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특별한 품질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협력사의 품질 수준을 레벨업 시키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영역이 바로 부품 품질 관리 영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재 구매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강판, 오일류, 페인트, 이런 기타 등등 아주 이제 다양한 일반 자재들, 부품을 제외한 다양한 자재들을 구매하는 영역이고, 참고로 여기서는 생각하는 이런 원소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이라든가 공사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구매에서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품 이런 거 말고도 회사에서 쓰는 어떤 책상이라든지 연필 이런 것들도 혹시 구매해서 구매를 하나요? 제가 사실은 저도 입사할 때 이런 구매라는 업무 정보라든가 특히나 그때 당시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보가 없고 공대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1순위 연구소, 2순위 어디, 3순위 전산 이런 걸 썼었는데 배치가 구매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그래도 엔지니어 공부 좀 했는데 볼펜을 사란 뜻인가? 정말 당황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매본부의 일반 자재 구매 영역에 볼펜을 구매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머니에서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볼펜 하나 주세요, 이런 구매는 아니지만 업체와 계약을 하고 하는 이제 구매, 볼펜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에서 쓰는 장갑 이런 것까지도 구매 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본부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저렇게 4가지로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구매본부가 가운데 있고 협력사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많이 소개를 받으셨던 각 부문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 회사 내부의 부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상 이 협력사, 외부와 내부의 각 부문 간의 협업을 매니지먼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전반적인 거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구매의 역할은 4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생산, 플랜트 관련된 부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구소에서 상상하고 구상했던 산물인 도면을 실제 부품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의 가치 부여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업체 선정을 하고 가격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협력사가 어떤 수준의 품질, 어떤 수준의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든 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파트너십, 외부와 내부의 파트너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이런 관계를 창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구매본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 서플라이 체인, 이게 전반적인 우리 회사 내에서 돌아가는 흐름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동차 산업적인 측면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게 우리 구매본부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도 공대 출신이고 여기 많은 분들도 공대 출신이고, 그럼 구매본부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지식, 엔지니어링적인 지식, 전공, 그럼 과연 엔지니어만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매본부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있고 그런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틀림없이 도움은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판단력이 있다면은 공대든 인문대든 상경대든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 상경대 학생들도 가도 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룹장을 하면서 제 그룹원 중에도
특기는 알아보, 전공은 행정학. 그래도 구매 실무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업무를 잘 해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구매본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위 회사 같은 조직이에요. 이게 구매본부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곳이구나, 그래서 엔지니어구나 라고도 그쪽에 굉장히 비중이 큰 거는 맞지만 실제로 1000명 넘는 조직인데 그 안에는 마치 단위 하나의 회사처럼 그 구매 정책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 그리고 협력사를 교육하고 직접적으로 협력사에 나가서 지원을 하는 역할, 그리고 협력사의 경영 분석이라든가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원가를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워낙 관계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전산 시스템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것까지 우리 본부 내에 모두가 집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본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16년 동안 나를 구매본부에서 일할 수 있게 했던 요인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자, 앞에 4가지가 써 있는데요. 이게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폐어 때 이거와 비슷한 내용을 한번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저에게 구매본부가 주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경험입니다. 첫 번째로 신차 개발 전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선정 단계, 구상 단계부터 참여를 해갖고 신차가 완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산 단계의 계속적인 관리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이런 폭넓은 경험과 시야를 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들 뭐 말씀들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국내 및 해외의 현장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해 주신 분들께서는 우리 공장에 나가 있는 플랜트, 그리고 우리 차가 팔리는 판매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 뭐 엄청나게 많은, 수치상으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국내 협력사와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알고 계시는 유명한 글로벌 유수의 부품사들과의 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내 해외의 현장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약간 도발적인 말이긴 한데 제가 느끼는 구매본부는 그래요. 이게 진짜 경영자 수업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현대자동차의 대표로서 협력사와 협상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 그리고 반대로 협력사를 대표해서 우리 자동차 내부의 각 부분과 업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치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자구나, 경영자의 경험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워낙 이렇게 협업 분야가 많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분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제 그냥 개인적인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본부는 어느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구매 비용 측면, 회사가 전체적으로 지출을 하는 금액 중에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으로 봤을 때 한 60% 내지 70%를 외주에서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저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그만큼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구매본부가 뭔가 업무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회사에 굉장한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 소비자의 기호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부품도 다품종 소량 생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빠른 기술 발전 속도가 있다 보니까 구매에다가 요구하는 각 부문, 뭐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중압감도 있고 막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는 있긴 하지만 반대로 제가 앞으로 리더로서 이제 뭔가 오너십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는 굉장히 구매본부가 좋은 경험을 저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에 딱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구매본부는 물론 이게 엔지니어링 측면, 뭐 관리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 회사의 각 부문에서 제공을 해주지만 우리 구매본부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차원 다른, 높은이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한 차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역량을
미래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게 바로 제가 확신을 갖고 16년 동안 구매본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Q&A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느끼는 이제 과연 여러분께서도 사실 밖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어떻다, 일 많다, 힘들다. 당연합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폭넓은 일을 하고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게 된다면 사실 이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책임감과 자신감, 당당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매본부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제가 발표 드리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분명히 다른 회사들도 구매라는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서비스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든지 타 업종들 다 있을 텐데, 그 자동차 업종의 특유한 구매가 좀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일반 다른 업종하고 다른 업종의 구매와 자동차 업종의 구매,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업무 영역적인 차원에서도 좀 차이는 있을 건데, 그냥 이제 그 구매 업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구매 같은 경우는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일시적인 계약 관계에 좀 가깝습니다. 한번 물건 싸네,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오.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당신네들보다 더 좋은 데 있으니까 이제 가시오. 이런 아주 계약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신차 개발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차를 판매하고 단산될 때까지 보면은 최소한 8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신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소 8년, 보통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부품 협력사랑 관계를 가지는 게 수십 년에 이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구매에서 바라보는 싼 거,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 품질, 품질력, 기술 경쟁력,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원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협력사가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조금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서구 쪽의 완성차 메이커의 구매 부문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그 부품 구매, 부품 개발, 부품 품질, 일반 구매 중에 통상적으로 부품 구매와 일반 구매 역할을만 해요. 이제 신차 부품 개발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하고, 품질은 또 품질 다른 뭔가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고 하는데, 저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부품 개발에 있어서 협력사랑 관계를 워낙에 중요시 여기고 하기 때문에 이 창구를 일원화를 해서 부품 개발, 부품 구매, 그리고 부품 품질, 그리고 일반 구매까지 부품 구매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선배 사원님들의 발표를 쭉 다 들어보았고요. 중간중간에 약간 궁금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이제 사전 질문도 좀 받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단 먼저 한번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플랜트 쪽에 들어온 질문인데요. 울산, 아산, 전주 등 대부분 지방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방 근무의 좋은 점과 문제점에 대해 듣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랜트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질문인데, 네, 먼저 한번 1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방 근무를 하면서 얻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울산 공장에 있는 기숙사도 있고요. 서울이나 비해서 출퇴근 시간도 좀 짧은 편이고, 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사내 어린이집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공장의 경우에는 사실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거든요. 면적만 해도 여의도 1.5배 정도 되는 152만 평의 굉장히 넓은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울산 공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랜트 직무에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직무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고, 그 다음이 지방 어디를 갈까라는 부분이 후순위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방 근무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좋은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혹시, 또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신다를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입사하기 전에 그랬고요. 근데 입사를 하고 보니까 아까 서두에 그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에 7개 공장, 전 세계 13개 공장이 있고요. 총 20개 공장이죠. 그 공장뿐만 아니라 뭐 품질센터, 그리고 지역 연구소, 그리고 지역 사무실로 치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입사를 하시면 해외에서 근무하실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특히 어느 지역에서만 근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본인 캐리어 개발과 앞으로 회사 입사하고 나서의 그 역량 개발을 위해서 여러 지역, 여러 부분에서 근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은 지역에서 근무한다라는 거는 사실 솔직히 쉽진 않죠.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제조업 기반이고 또 플랜트 같은 부분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나는 지역에서 지내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라면은 약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플랜트 쪽은 현장과 가까워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해외 이런 쪽은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브라질도 갈 수 있고요. 미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주공장은 어떠세요? 거기는 조금 아니면 아사는 거기도 조금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뉴팩처링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면 조금 약간 지역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배타적으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플랜트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질문은 한번 전민규 대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많은데요. 최고의 순간 물어보니까 좀 당혹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새 아이의 아빠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감동이 있는데, 그 플랜트 운영하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를 한 번씩 하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연구 개발 단계도 있는데, 플랜트 기술에서 파일럿 단계라는 게 있어요. 파일럿 단계가 있는데 그 파일럿 단계는 그 생산 공장에서 직접 P1, P2, PP 제품을 흘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양산 단계까지 약 10개월 정도가 기간이 걸려요. 이게 바로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낳을 때까지 기간 정도하고 비슷한데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그 10개월의 기간 파일럿 단계를 거치고 나서 첫 번째 SOP 제품, 양산 엔진을 봤을 때, 양산 제품을 봤을 때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OP가 양산 엔진인가요? 네, 첫 번째 생산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본인이 처음 단계부터 참여해가지고 나중에 완성품이 나왔을 때 쾌감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현장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변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이 부분 좀 가능하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적극적이신데요. 네. 사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네,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뉴스에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듯한데요. 저희 공장이 작년에 태풍 차바 때문에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로도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살면서 삽을 처음 잡아봤거든요. 우리나라 군인들 대단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 퍼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데 6일이 걸렸어요. 6일이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생산 현장 라인을 다시 돌리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요. 물을 빼내는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장비도 확인을 다 해야 되고 안전도 점검해야 되고 시운전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라인 가동을 6일 만에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희 직원들 정말 퇴근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장님 중에 한 분은 현장 가 계시느라 본인 차는 정작 침수가 돼서 폐차를 시켰던 그런 것도 눈으로 직접 봤었고요. 당시에 사실 그 이후에도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일도 병행을 하면서 물도 퍼내야 되고, 그리고 저희 또 침수된 차량은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폐차 처리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 시간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 끝나고 나서 아, 그래도 우리 집인데 우리가 치워야지라고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아, 이게 플랜트의 매력이구나. 역시 우리 공장의 힘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 양슬기 사모님이 발표를 하시다가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셨는지 되게 표정이 어두워지셨었어요. 막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셔가지고. 네.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선배님들의 향후 커리어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건 한번 저희 정동진 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리더, 어떤 디렉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저는 아까 그 사진, 제 소개 사진 보여드렸던 교육 과정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저는 공대를 나오긴 했는데 이제 경영학적인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요약을 해서 어떤 기간을, 상당 기간을 두고 이제 교육을 받았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대생으로서 엔지니어링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가 그런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구나. 여기 써 있는 커리어 목표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약간 더 오래 다녀가지고 이제는 뭐 팀장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중역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라는 거를 제가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런 경영학적인 거,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이해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중에 늙음하게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가죽공예를 배우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참 사회자님께서 여쭤보신 거에 부합하지 않는 답이라 좀 창피합니다. 저희 커리어 목표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아이고, 참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가죽공예 이런.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하나 만드시면은. 네, 한번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매네요. 네. 구매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사고 팔던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저는 관련 경험이 없습니다. 이외에 어떤 경험이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저 사실 이번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에 가서 이제 한 학생을 만났는데 구매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구매를 갑자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잘 판다. 그리고 뭘 잘 사고 그런 협상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좀 구매를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조금 필요할까요? 그렇죠. 먼저 저기 화면에 보이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무엇인지 딱 저 말을 들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실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는 구매 직무를 함에 있어서 먼저 사회자님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답을 드리고요. 저 1번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런 뭔가 뒤에서 짬짬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을 꼭 지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구매 직원과 구매 업무하는 사람의 투명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이게 좀 균형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대자동차 소속된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가장 크게 추구해야 될 직원이면서 저와 함께 파트너인 협력사의 이제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시각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면 안 되고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폭넓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아까 제 발표 자료에 그냥 나왔던 단어긴 한데 당당한 거, 자신감. 차장님, 잠시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 일만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협력사와 회사 내부와 우리 현대자동차와 우리의 파트너들과의 뭔가 협업을 조율하고 같이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결정과 판단에 자신감,
당당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쪽도 흔들리고 이쪽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협력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현대자동차를 신뢰할 수 없다. 반대로 관련 부문도 야, 구매 담당자가 저렇게 자신 없는 거 보니까 업체가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많이 하고 고민은 많이 하되 내가 내린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제일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사고 팔던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제가 구매본부에 배치받았을 때랑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나는 그때는 특히나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없었으니까 물건 사는 거는 엄마한테 다 시키고 있는데 엄마한테 다 부탁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랑 어디 가서 돈도 잘 못 깎는데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업무가 그게 아니에요. 돈을 깎는 역할이고 뭔가 저 사람과 뭔가 내고의 승부에서 이겨야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다들 편의점이나 홈쇼핑에서 뭔가 사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건 받았고 돈 줄 줄 알면 되고 대신에 그 물건을 사면서 회사의 물건이지만 내 돈을 주고 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옛날 사원 대리 시절에 저보다 훨씬 고참이신 지금 그분께서 야, 너 같으면 이 돈 주고 살 거야? 라는 질문에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 부분 그런 것만 유념하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신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뭐 사람이 그렇게 뭐 대량으로 구매해보고 한 경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 아까 뭐 이제 발표에서 살짝 이제 언급은 됐었긴 했는데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실제로 어떤가? 김동현 사원님, 그 구매본부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뭐 저희 생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뭐 투탑에 달린다고 들었습니다. 김광희 과장님은요? 예,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오늘 진실만을 들려드릴 겁니다. 네. 차장님, 왜 그런가요? 직접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입사 이래로 사실 구매본부에만 있었기 때문에 힘들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틀림없이.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마찬가지. 저희는 이게 좀 뭔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기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 플랜트 중심에 계신 분들은 몸으로 이제 직접 경험으로 해야 되시는 부분들이 많고 그 차이일 뿐인데 틀림없이 업무 강도 높습니다. 구매본부 업무 강도 높고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신감, 당당함, 이거는 내 일이다. 이거 내가 못하는 건 다른 사람도 못한다. 내가 결정한 게 바른 길이다라는 이런 당당함만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게 어떤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상 16년 동안 일하면서 막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힘든가 보다. 그냥 그 정도요. 뭐 일 많은 건 맞습니다.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에서 어떤 쇼핑을 할 때 이것저것 많이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더 싼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텐데 당연히 회사의 구매 담당자로서 그런 고민을 한다라면은 더 큰 양이고 더 많은 돈이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회사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향후 이런 걸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는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 있겠죠. 회사 대표자로서도 나가야 되지만 또 이제 협력 업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요소가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되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당연히 도움이라든지 성장은 될 수 있다고 자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현장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질문이 항상 많이 나오죠.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질문인데 제조업 특성상 여성 직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직원에게 없는 여성 직원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양슬기 사원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여직원인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업무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소식지 때문에 현장에 인터뷰를 갈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그거 외에도 의견을 들으러 많이 가는데 항상 저를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야기를 잘 해주신다. 사진을 찍어도 좀 더 잘 웃어주신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직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산 현장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작은 디테일한 부분, 세심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여직원에게는 또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제가 체감하기에는 남직원과의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만 잘하면, 나만 잘하면 남자든 여자든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어떤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 플랜트 부문에 지원하고 싶으신 여성 지원자분들은 걱정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어떤 예전에는 뭐 노무 분야라든지 이런 쪽 같은 데는 여성 지원자가 가기 어렵다라는 인식도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실제로 가 있는 여직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약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현장 질문 하나 들어온 것이 품질 쪽입니다. 네, 품질 보증 업무에서 대외 품질 지수를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느 분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공부를 좀 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저희 품질본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대외지수 관리입니다. 네,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제 보증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전 단계, 전 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지수라고 하면 지역마다 혹은 성격별로 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 IQS, VDS,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이제 ABG, 이런 식으로 많은 매개 혹은 미디어를 상대로 저희가 개발 단계부터 양산 이후까지 대외지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그 말씀하실 때 조금만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아예 그 이름을 지목해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네, 전민규 대리님에게 질문입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업무 파일이 정말 많던데 플랜트 운영을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나 많은 업무를 모두 매일 하시는 건가요? 좀 당혹스럽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부 항목들을 다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이제 플랜트 운영. 더 있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루틴한 업무들도 많고요. 특별하게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벤트 있을 때마다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요. 플랜트 운영하다 보면 관리해야 될 항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생산 부분인 경우에는 4M뿐만 아니라 설명드렸듯이 2M, 그 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것 뿐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관리할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그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되는 부서가 플랜트 운영이고 그 중에서 직접 생산 부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날 많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또 하나 이제 그 지목 질문입니다. 누구일까요? 김동현 사원님입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 중에 타부서와의 협업 중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새로운 차종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차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더 디자인이 우수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저희가 생산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구현은 할 수 있지만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해진 원가 내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구소와 협의해서 저희가 정해진 원가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도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이 좀 살벌한가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각 분야별로 사실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핵심 가치에 따라서 소통과 협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네, 이제 이렇게 사전 그 현장 질문 직접 한번 여기서 아마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이거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 손들면서 질문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질문하실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플랜트 기술 직무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네, 플랜트 기술 직무는 뭐 설계 품질에 맞는 그 품질이 구현되도록 가장 경제적이면서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업무를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알고는 뭐 신공법을 개발하던가 아니면 신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게 현대자동차가 어떤 교육을 해주는지, 그리고 신입사원한테 어떤 그 직무 교육들이 들어가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소개 드린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산 기술에 대한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그 생산 개발 본부 내에 보면 생산 기술 개발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신제조 기술이나 신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조직이 따로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한 번씩 세미나도 하고 이제 교육도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울산 공장에 보면은 글로벌 생기 교육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원 대리뿐만 아니라 과장 차장님들까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생산 기술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입사를 하시면은 약 6개월 정도 교육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업을 하시면서도 매년 교육의 기회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듣기로는 생산개발본부 쪽이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도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지원자님께서 배우고 싶은 그 열정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시 그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으신 분. 네. 생산 플랜트 기술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각 플랜트 기술팀에도 신기술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선행 생산 기술이라는 부서가 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답변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선행 생산 기술은 선행 단계에서 공법 검토와 이제 이 제품이 어떻게 될지 그 기획 단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로트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이로트 단계 전까지 연구소와 협의하여서 도면을 확정 짓고 이제 실물을 만들어서 파이로트 시작차를 만드는 단계까지를 선행 생산 기술에서 하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생산 라인인 울산 공장에서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 설비를 준비하는 것을 양산 생산 기술 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김광희 과장님 아까 마이크를 잠깐 들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 이제 김광희 과장님께서 지금 품질 쪽에 계시지만 과거에는 생산개발본부에서도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그 지금 질문자께서 하신 의도를 제가 파악해 보자면 혹시 다른 조직이 있다라는 얘기에서 듣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 이제 더 선행으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그 이왕에 그 말씀하신 그 생산기술 연구소가 이제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 단계 혹은 프로토타입 파일럿 단계 그 양산기술 개발, 생산기술 개발, 그리고 양산 단계 생산기술 개발 이전에 더 선행해서 기술 업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희 과장님 오늘 품질본부 대표로 나오셔서 플랜트 기술 얘기했다고 혼나시는 건 아니죠?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아까 여기 한번 손 들어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품질 본부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많은 협력사, 뭐 연구소, 공장이랑 프로젝트를 리딩하면서 뭐 아까 무슨 공정을 통과시킨다, 리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뭘 관리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전자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기계공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를 관리해야 된다, 리딩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런 모르는 부분 그런 거는 어떻게 혹시 회사에 따로 배우거나 이럴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꼭 품질 본부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제가 전공을 뭘 했다 하더라도 그 외의 영역에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항상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는 eCampus라고 하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각자의 자기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본부 내적으로도 품질 교육팀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혹은 경험을 쌓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스템적인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진행하는 본인이 스스로 필요한 업무,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자기개발하는 게 필수적으로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회사 내부에서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꼭 이런 이공개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저희의 전략 지원 분야라든지 뭐 인사 이런 쪽에서도 역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사내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뭐 교육기관 수준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회사니까 회사 업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 자체가 부족해서 내 업무를 못하겠네 하는 얘기는 안 나올 정도로 회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저쪽. 죄송합니다. 좀 먼저 손 먼저 드신 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플랜트 기술 쪽을 지원하고 싶은데, 네, 저는 플랜트 기술뿐만 아니라 플랜트 운영이나 품질 쪽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산개발본부 계시다가 품질 쪽으로 옮기셨는데, 이게 본인 의지로 옮기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저도 입사를 했을 때 부서를 옮기고 싶은 희망이 있으면 옮길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본인의 근무지나 아니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원해서 옮겼고요. 입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조금 더 이제 이쪽 캐리어를 또 쌓아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수요를 해소시킬 시스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노력에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근무 본부는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좀 인사 쪽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CDP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력 개발 제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지원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이 본부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향후에 저의 커리어를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보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옮기는 인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분께서 들어오셔서도 계속 본인의 커리어를 고민하시면서 내가 가고 싶다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어필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사내 공모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직무나 이런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쪽에 한번 보내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내 공모를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쪽에서도 이렇게 내부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또 받아볼게요.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여성분이요. 우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분야는 플랜트 운영 부분인데 특별히 기계과 학생들이 플랜트 운영에서 담당한 업무가 있는지 혹은
그 학부 시절에 배운 어떤 과목이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와 관계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 들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뭐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플랜트 운영 일이 대부분이 현장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해나가는 게 그 주요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려면 일단은 그 차장님도 통찰력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무에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공계냐 아니면 뭐 인문계냐 경상대냐라는 차별은 두지는 않지만 과목상 기계 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통찰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원인 파악할 수 있는 이점들은 있어요, 분명히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하면 좋겠고요. 사실상 그 회사 내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 때 배운 이론들로 업무를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새롭게 배워야 되는 업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딱히 어떤 과목이 뭐 이렇게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기계 쪽으로나 공부한다면 거기에 대한 원리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남들보다는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대답까지만 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원하는 대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약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 좀 지치시죠? 네. 지금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선배 사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움직인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전 질문, 현장 질문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오늘 좀 이 시간이 그래도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직 갈증이 다 해소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그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시간도 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직무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답을 얻으셨을지 아니면 그냥 어떤 아직도 좀 불투명한데 이러셨을지 이런 부분은 사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취업을 위한 어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채용팀으로서 가끔 지원자분들이 물어보시면 항상 답을 잘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되게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취업에 있어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떤 답을 얻어가셨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이 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조금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자리가 여러분한테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